안녕하세요. 유튜브 TV의 정석입니다.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요.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? 한번 따져보는 방법. 재개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많은 빌라를 사는 것이 왜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까?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재개발의 사업성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.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자기 땅을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일반에 분양해서 그 수익금으로 새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죠. 근데 이제 일반에 분양을 할 때 그것이 잘 분양이 되려면 그 지역의 입지가 좋아야 될 것입니다. 인기가 좋아야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으려면 그 지역의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이제 얼마나 빨리 추진될까 그런 것을 또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노후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,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, 이런 점들을 또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지역에 구성되는 그 주택들이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다, 5층짜리 빌라가 많다 이러면은 조금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으면은 사업이 추진되기가, 그 동의를 얻기가 세대수가 적은 그러한 지역에 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죠.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가, 분담금을 낼 수 있는가,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 지역 주민 대부분이 분담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라면은 재개발 동의를 거의 해줄 수가 없죠. 그러면은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보면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냥 더 깔끔하게 관리한다,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그 용도 지역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바뀌기보다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겠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을 따져보았을 때, 이 지역은 좀 재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,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지분이 많은 빌라를 구입하는 게 유리할까요?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초미니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자,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2층짜리 1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진, 그러니까 총 4세대짜리 그런 빌라에서 한 세대를 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면적은 20평형이고 가격은 뭐 2억이다,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물론 이때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지분이 넓다고 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뭐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. 주변에 뭐 연식이 비슷한 4층짜리 빌라랑 그 시세를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그 시세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연식이 비슷하고 위치나 뭐 이런 일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데 다만 층수가 높아요. 그러면 그 토지 지분이 적겠죠. 그런 빌라의 평균적인 그런 가격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2층짜리 빌라의 그 가격하고 전용 면적당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. 평당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유사하더라, 그러면은 살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. 어쨌든 그런 빌라를 잘 구입을 한다면은 초미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지역의 용도 지역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일 빠른 거는 그 해당 지역의 구청에 그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건축과에 가셔서 빌라를 재건축한다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, 이런 걸 한번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를테면 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5층짜리 신축 빌라를
짓는데 한 세대당 분양가가 3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보통 오래된 빌라랑 신축이랑 한 가격이 한 30% 내외 차이 나는 게 보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오래된 빌라를 2억에 샀다면 이 신축 빌라 분양가가 한 3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5층짜리 각 층에 2세대씩 지으면 몇 세대죠? 10세대죠. 10세대의 총 분양가는 30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건설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? 아까 20평형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. 한 세대에. 그러면은 10세대니까 총 건축 연면적은 200평이 됩니다. 평당 약 500만 원 정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건축비는 약 10억 정도 들어가죠. 자,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지불을 할 수가 없죠.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 건설사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, 너네가 현금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 새로 짓는 건물 10세대 중에 4세대를 니네가 가져라. 그러면은 시가로 분양가로 12억 아니에요? 그 정도 이렇게 넘겨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4세대가 각각 신축 빌라 하나씩 받아도 4세대 띄워주고 2세대가 남죠? 그러면은 각 세대당 0.5세대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초미니 재건축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최소한 집 반 채는 떨어지는 겁니다.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지역의 건축가에 한번 잘 문의해 보셔서 이 초미니 재건축을 진행할 만한 그런 법적인 요건이 되는지 먼저 따져보시고, 그 지역이 재건축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많은 빌라를 구입하면 투자 가치가 높다,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2층짜리 빌라는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자,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빌라에 예를 들어 경기도 빌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부동산, 네이버 부동산 매물 신규 버전인데요. 새로운 버전인데요. 준공 연도를 30년 이상으로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빌라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매물들이 뜨죠. 이걸 보면은 3층짜리도 있고, 보면 2층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2층짜리 빌라를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. 그 2층짜리 빌라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거 잘 한번 선정을 하셔서 구입을 하신다면은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투자 가치가 높은 빌라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좋은 판단을 하셔서 투자 가치 높은 그러한 빌라를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상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